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저번 시간 이제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 관계를 살펴보는데요. 그에 앞서서 앞선 시간에서 몇 가지 점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성립과 관련해서 저번 시간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임대기간은 영구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 허용된다는 부분이 빠졌었습니다. 작년에 기출문제인데 임대차 기간과 관련해서요. 임대차 계약 기간은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을 정하는 게 통상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기간을 영구적으로 정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 하는 게 쟁점이 됐습니다. 답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 차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시험에 출제됐냐면 물권법정주의처럼 우리가 물권 법정주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해서도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게 뭐죠? 물권 법정주의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한대죠. 근데 임차권이기 때문에 물권의 종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와 관련되냐? 물권의 내용인데 어떤 내용?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소유권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제가 외우라고 했죠.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있다.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쟁점이 뭘까? 영구히 임차인이 이 목조물을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임대차 목조물은 사용, 수익이잖아요. 그럼 사용, 수익을 영구히 한다는 얘기는 지금 임대인이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사용, 수익의 권능을 없애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하면 소유권에 뭐만 남죠? 처분만 남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의 내용이 물건이 법이 정한 내용과 달라진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는 게 아닌가. 그게 쟁점이었어요. 그런데 소유권의 내용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에게 주어진 이 사용수익은 누구에 대해서만 한 거죠? 임차인에 대해 주요한 사용수익은 소유자와 관계에서만 사용수익이 제한될 뿐 소유자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사용수익에 대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이 사용수익의 제한은 임차인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특정한 상대방인 임차인에 대해서만 사용수익이 제한될 뿐이지 다른 사람 관계에서는 이런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완전히 박탈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구히 박탈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라는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사용수익권을 영구히 부여할 뿐 다른 사람 관계에서는 제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논리가 어디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도로로 쓰는 경우에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한 것이다. 그러면 그 똑같은 쟁점이 있어요. 그럼 소유권이 사용수익이 영구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닌가? 똑같은 쟁점이었는데 거기에서도 특정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사용수익이 제한될 뿐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되지 않는다. 그런 비슷한 논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쟁점이 됐던 거고 작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 내용인데 작년에 출제된 부분은 영구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 허용되냐? 허용된다. 그게 출제 지문이었고요. 좀 더 심화학습하면 그러면 영구적으로 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예요. 그렇죠. 영구히. 그리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고요. 따라서 영구히 하게 되면 반면에 영구히 사용할 의무가 있는지 그게 하나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나 이제 더 이상 사용 수익하기 싫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이런 포기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 한 경우는 6월이 경과한 다음에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돼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한 논리로 갑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언제든지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사실 의문이 제기할 수 있어요. 임대차 기간이 지연됐으면 그 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약 기간은 임대인,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했고,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가 된다. 그럼 실익은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소는 어디냐? 민법상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걸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보게 되면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게 임대차 종료 원인을 배웠었어요. 종료 원인으로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게 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좀 써보겠습니다. 존속 기간이 있대요. 존속 기간이 만료돼요. 기간이 만료됐다.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한 이쯤에도 더 할까요? 존속 기간 만료. 제가 무슨 얘기 하려면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그 이후에도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 계속 계약이 끝난 뒤에 그 연장을 하고 싶으면 원칙은 뭐죠? 당연히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은 당사자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연장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합치돼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가 표시되고 합치돼야 합니다. 결국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의 의사가 연장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사 표시를 안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두 사람이 자기가 원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둘 중 하나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임차인이 계약을 원치 않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예요. 근데 계약은 큰 원칙은 뭐냐면 의사표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원치 않는다면 연장하지 않는 게 그 의사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민법에는 임대인은 의사표시를 강제하는 경우 계약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다만 묵시의 갱신이라는 게 있죠. 묵시의 갱신 아니면 법정 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민법의 출발점이거든요. 법정 갱신이 있습니다. 묵시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존속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계속 목적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나를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그 의사가 뭘 함축하죠? 계속 나는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그 행동이 어떤 의사표시를 추단하죠? 묵시적으로 의사표시가 있다는 얘기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뭘 추단하냐면 임차인에게는 계속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있구나 하고 추단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한 겁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속 존속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죠? 임대인 또한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따라서 묵시의 갱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추단하는 거예요. 추단된 의사표시는 뭐냐면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묵시의 갱신 또한 원칙에 맞춘 것처럼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 모두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의 갱신. 이게 민법상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민법의 원칙을 주택, 임대차 계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과 상가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이 원칙들을 주택 임대차 계약과 상가 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다 보니 무슨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생했냐면 임차인에게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발생할 정도의 임차인 지위가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에. 왜냐하면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사만 가면 돼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은, 즉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에 더 이상 갱신을 원치 않습니다 하고 의사를 밝혔을 때 임차인이 예상되는 비용은 이사 비용이에요. 그리고 중개 수수료예요. 그게 전부예요. 물론 자기가 원치 않은 시간에 이사를 가는 점에서는 이사를 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누구나 보통의 사람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이사 비용과 중개 수수료예요. 그런데 상가는 뭐가 문제죠? 단순히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상가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입된 자본이 있어요. 예컨대 인테리어. 따라서 상가 임차인 경우는 주택 임차가 비교했을 때 상가 임차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치 않았을 때 입게 되는 객관적인 손해 비용이 많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줬을 때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민법상 원칙에 따라 원칙만 적용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즉 특히 상가 임차인에게 불안한 지위에 있고, 그리고 임차인의 보호를 필요할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임대인의 계약 갱신에 관한 의사를 좀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입법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임차인이 이 계약을 원하는데 임대인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더라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자,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특별법에 나오는 것은 계약 갱신을 거절해요. 갱신 거절. 그 얘기는 뭐죠? 임대인에게는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에 따르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뭐라고요?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다? 상가금융 임대차법의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원칙은 계약갱신을 하려면 임대인의 의사와 임차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게 합치돼야 돼요. 근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때 임대인은 갱신 의사가 없어요. 단지 오직 임차인의 의사만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의미는 임대인이 비록 계약을 더 이상 연장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순간 계약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는 겁니다. 그게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그래서 이 민법상 원칙만 적용됐을 때 임차인의 불안은 주택 임대차보다는 상가 임대차가 임차인이 더 컸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딱 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죠? 계약갱신 요구권. 그렇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표시가 계약 체결의 자유가, 계약 연장의 자유가 제한되는 겁니다. 다만 임대인의 계약에 관한 권리, 그러니까 자기 권리 행사잖아요. 권리 행사들 100%는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 사유들은. 그러니까 모든 임차인이 어떤 경우도 보호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라도 착한 임차인과 나쁜 임차인을 구분하고 착한 임차인만 보호해줍니다. 나쁜 임차인은 뭐냐면 임차인이 지켜야 할 자신의 의무를 현재 위반한 경우, 예컨대 과거에 차임을 연체한 이력이 있고,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아니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아니면 목적물을 고의로 해소한 같이 임차인이 종전의 계약 기간 중에 자신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 형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상가금융 임대차 보호할 때 그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상가 임차인은 이런 권리가 있었어요. 대신에 주택 임대차법에는 이러한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부동산 임차인을 주택 임차인 보호할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급박하게 상승하면서. 그래서
이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있던 계약갱신 요건을 주택임대차법에 적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물론 있겠죠. 상가 건물 임대차법은 총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보존하는 거고 주택은 1회 하나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급하게 나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상가 건물 임대차법은 총 10년인데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좀 지우겠습니다. 자, 계약 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럼 이 시점에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일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게 되면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4년이죠. 또 2년이 또 임대인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계약갱신 그 요건을 계속 행사해요. 그러면 6년, 8년, 10년이 돼요. 딱 근데 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 총 10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처음에 계약 기간을 4년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시점에 임대인은 갱신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갱신 요건을 행사했고 그게 적법했어요. 그러면 다시 4년이 되죠. 8년이죠. 그럼 아직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게 되면 또 4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시점에 다시 12년이 되는데 이 시점에는 못하죠. 왜냐하면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못한다는 의미가. 요거는 그냥 이해 차원에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갱신거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법률관계는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결정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계약을 연장하는지 여부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유예요. 하지만 그래서 원칙에는 임대인의 임차 의사를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요. 하지만 그 원칙들이 상가 건물 임대차법, 상가 건물이나 주택에 적용되다 보니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즉 임대인이 원치 않더라도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연장시키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이 임차인 보호에 정말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묵시갱신, 법정갱신이 나오는데 결국은 어떤 행동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임대인의 행동과 임차인 행동 모두가 계약을 연장케 하는 의사표시로 추단케 하는 정황이죠. 그게 뭐냐? 민법의 조항에서는 뭐였죠? 민법에서는 항상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서는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단서로 뭐였죠? 중요합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 그 관련 조항에서는 당사자는 누구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럼 당사자에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임대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당사자에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포함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는 당연히 주택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도 있겠죠. 만약에 이런 법정갱신이 있었어요. 그럼 민법상 원칙 그대로 적용이 되면 당사 임차인뿐만 아니라 누구요? 임대인도 갱신돼, 법정갱신돼, 묵시적 갱신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주택 임차인이 갑자기 학기 초에 갱신이 됐다고 했는데 3개월 만에 이사를 가라. 그러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특히 자녀 교육 아니면 직장과 관련해서는. 상가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투하 자본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는 갱신된 걸 생각해서 계속 영업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는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하게 되면 날발을 먹게 되죠. 그래서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두는 거예요. 특별법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면 임차인의 지위가 다른 어떤 토지나 다른 임차인과 달리 주택임차인과 상가임차인은 더욱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나왔냐? 일단은 차이점은 뭐냐면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 달리 임대인은 갱신된 법정 갱신된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임차인만 하겠습니다. 즉 임대인은 못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오직 임차인만. 오직 임차인만. 그리고 다른 건가 뭐냐? 존속기간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존속기간이 지난 후에요. 그런데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는 존속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다른 임차인과 달리 마음이 떨려요. 계약갱신료에서. 왜냐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존속기간,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첫째, 이 기간 동안에 마음이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간에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임대인이 이제 행동이 묵시적 갱신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고 또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겁니다. 임대인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만약 임대인이 여기에 대해서 나 존속기간 끝나면 더 이상 계약을 안 할 거야. 그런 의사표시 안 한 겁니다. 갱신 거절 통지라는 것은. 두 번째 뭐냐면 나 계약은 연장하는데 그래도 조건이 달라져야 돼. 보증금 얼마 인상하고 월 임대료도 얼마 인상을 원한다. 이렇게 조건 변경. 그러한 통지를 안 했다는 얘기는 임대인은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본 겁니다. 근데 기간이 중요하죠.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존속기간 만료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건데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이러한 행동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시점에. 그렇게 한 이유는 존속기가 닥쳤을까지 그런 의사표시에 기회를 준다면, 즉 이 시점까지 임대인에게도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임차인에게 예상치 못한 주택에서 취약 아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에게 그런 게 있고 또 임차인에게도요. 왜냐하면 묵시적 갱신은 당사자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임대인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갱신 의사를 추단하는 거잖아요. 의사표시를. 그럼 당연히 임차인도 있어야겠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입니다.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이 사이지만 2개월 전까지입니다. 6개월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2개월 전까지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갱신 의사를 있는 것으로 추단합니다. 이게 묵시적 갱신의 구조예요. 이게 주택임대차 특별법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는 좀 더 1개월까지예요. 여기 차이를 뒀습니다. 상가 임차인 경우는 영어이기 때문에 고쳐준데 이 개월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갱신 의사 표시가 있는 거 봐요. 그런데 특이점이 있어요. 제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의사 표시가 추단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원칙과 사실은 부합되는 거예요. 비록 명시적인 의사 표시는 하지만 이런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법이 의사 표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원칙에 맞춰서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 표시가 있는 걸 보고 임차인에게 갱신 의사 표시를 본 거고 합치됐다. 그럼 묵시적 갱신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딱 임대인에 대해서만 나왔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이 기간 내에 이러한 행동이 없으면 갱신 의사 표시가 있는 걸 봤어요. 임차인은 이때까지요. 이 앞에 제한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상가 건물 임대차법도 그러한 구조로 가릴 것이 예상되는데 임대인에 대해서만 뒀어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주택임대차법은 그래서 2개월 전까지 교집합이 되는 거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법적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에만이 갱신되는 거예요. 그리고 갱신된 게 2년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딱 임대인이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고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전과 같이 갱신된 것으로 파괴됐습니다. 그럼 임차는 묵시적 갱신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추단돼야 하는데 임차인에서 어떤 제한이 없을까? 이게 하나의 이제 쟁점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학설도 과연 이제 쟁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기간 내에 아니면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이 거절하게 되면 당연히 거절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갱신은 안 돼요. 근데 이 기간 내에 1개월 때 이제 법에 따르면 상가건물 이대포되면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의 의사표시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행동이 있으면 갱신이 된 걸로 봤어요. 그러면 이 기간 내에 쟁점은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이 그리고 보통의 갱신은 이 시점에 딱 이루어져요. 이때 존속기간 만료 기간 될 때 기다려서 유예가 딱 이 시점에 이루어진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쟁점이 생기냐면 임차인이 이 기간 내에 뭘 했냐? 갱신 거절을 했어요. 의사 표시를 했어요. 의사를 표시했어요.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이 계약은 연장되는 거,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건지가 쟁점이 됐고 올해 최근에 6월 달에 판결이 선고됐어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이제 그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 배울 텐데 똑같아요. 대법원 판례 접근은 비록 상가건물 임대차법에는 임대인에 대해서만 이런 제한을 줬죠. 이런 행동이 있으면 의사표시. 그러면 임차인은 안 정했어요.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민법상 원칙은 어떻게 했죠? 존속기간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존속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목적을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임차인도 존속기간 만료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원칙에 따라서 갱신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반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약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비록 법에는 정해지 않았으면 원칙에 따라서 존속기간 만료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계속 목적물 사용 수익 가서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갱신의 의사를 추단하는 거고 반대로 존속기간 만료가 도달하기 전까지 뭘 한다? 갱신 거절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꼭 나올 겁니다. 이 질문은. 그 전까지 활발하게 논의는 되지 않았었어요. 이런 어떤 법 구조의 차이점은 잘 설명도 안 됐었는데 현실에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했습니다. 제가 이 묵시적 갱신의 구조, 이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구조가 어떤 취지로 어떤 구조로 지금 되는 건 설명되는지를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계약갱신 거절 제한 배웠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계약갱신과 관련된 설명했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종료 효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